안녕하세요. 리천만병원 이혁재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암에 걸리는 원인 중에 두 번째 병인 식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적은요, 이 먹는다는 뜻의 식하고요, 쌓여있다라는 뜻의 적이 합쳐진 말입니다. 이 식적의 뜻은요, 이 먹은 것이 제대로 흡수와 배출되지 않고 쌓여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정상적인 이 소화 과정을 통해서 영양분은 흡수가 되고 노폐물은 대변과 소변으로 배출되죠.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체되면요, 이 노폐물이 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서 각종 증상과 질병을 일으키는데요. 이 음식물이 위장에서 머무는 시간은 음식물 종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과 채소가 가장 빨리 지나가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곡식 종류가 그 다음이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 있죠. 이 고기류가 가장 머무는 시간이 길어요. 또한 각종 인공 첨가물이 들어간 이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이 있죠. 이것 또한 위장에서 소화를 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암 환우들에게 고기나 가공식품은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적을 예방하려면요, 채소와 과일은 많이 먹고 고기는 적게 먹고,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 가공식품도 적게 먹는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과식이 또 있어요. 과식. 이 과식은 만병의 원인이면서 이것이 또한 식적을 유발을 해요. 그런데 이 과식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될 게 급하게 먹는 습관을 빨리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음식 정말 급하게 먹어요. 참 제가 볼 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몸에 포만중추라는 게 있어요. 뇌에. 이 포만중추는요, 음식이 위장에 들어온 다음에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지나야 감지를 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급하게 먹잖아요. 그럼 위장에 음식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서 빵빵하게 돼도 포만감을 뇌에서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이 잘못된 식습관을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다면요, 식적이라는 병인이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위암이나 대장암, 또 췌장암, 담도암 등 이 소화와 관련된 암이 대부분이 식적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식적의 증상들을 발생하는 습관은 무엇이 있을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식탐이 많아서 음식을 한 번에 많이 먹는다. 두 번째는 음식을 급하게 먹는다. 세 번째는 배가 부른데도 계속해서 먹는다. 네, 이 세 가지입니다. 이런 습관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 식탐이 많아서 음식을 한 번에 많이 먹는다. 이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수많은 질환이 이 식적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식적으로 인한 질환은요, 위염이나 위궤양, 위암, 변비, 설사, 대장암, 역류성 식도염 등과 같은 이 소화기 질환부터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과 같은 대사증후군, 그리고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신경정신 질환과 피부질환, 또 만성 요통, 두통, 신경통, 부종, 갑상선 질환 등 이 많은 부분에서 발병을 하고요. 특히 암 또한 이 식적에서 발생하는데, 이 식탐이 많아서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이 습관이 가장 식적을 만드는데 중요한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음식을 급하게 먹는다. 네, 이 살이 많이 쪄서 비만을 치료하고자 오는 환자들이 있죠. 이런 분들 습관을 보면은요, 대부분 음식을 급하게 먹어요. 급하게 먹는 습관이 있다는 것은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삼켜버린다는 것이거든요. 밥을 국에 말아 먹는다던가, 또 햄버거 같은 것을 탄산음료와 함께 급하게 먹는 것, 이런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만약에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이 습관부터 반드시 고쳐야 돼요. 근데 천천히 먹는 게 좋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왜 급하게 먹을까요? 그게 바로 습관 때문입니다. 이 습관은요, 운명과도 같아서 한번 몸에 익으면 결코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습관을 바꾸지 않고서는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참 불가능하죠. 이 음식을 천천히 먹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비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식사를 할 때 밥과 마른 반찬 위주로 하는 거예요. 입속에 음식이 있을 때는 절대 물이나 국물을 함께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에 말아 먹거나 국에 말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제가 여러 방송에서도 소개를 많이 했는데 바로 캘린더 다이어트입니다. 식탁 위에 달력을 딱 올려놓고요, 달력 숫자를 1부터 30까지 보면서 음식을 씹는 거예요. 음식을 30번씩 씹어서 삼키라고 해도 씹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꿀떡꿀떡 삼켜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달력에 숫자를 보면서 음식을 씹으면요, 또 손쉽게 천천히 음식을 먹는 습관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습관,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는다. 여러분, 배가 부른데도요, 계속 먹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 동물들은요, 배가 부르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웬만해가지고는 먹는 걸로 병이 오질 않는데, 유독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만이 배가 부른데도 먹어요.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요, 또 선천적으로 소화력이 좋아서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어도 또 살이 안 찌고 몸에 부담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 식탐이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음식물이 소화기에 정체된 상태, 즉 식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먹을 수 있는 음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적게 먹으면 장수할 것이고요, 많이 먹으면 소비 속도가 빠르면서 수명은 짧아집니다. 명심하세요. 오래 살고 싶으면 적은 음식을 천천히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습관을 잘 신경 써서 조심한다면 이 식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식적이 있다는 것을 어떤 증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어떤 증상이 있는데 이것이 식적일까? 예, 이렇게 알 수 있는 증상이 제가 연구한 바로는 총 11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본인이 몇 가지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식적의 증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명치를 누르면 통증이 있다. 자, 명치 한번 눌러보세요. 예, 여기요. 두 번째, 식사 후에 배가 더부룩할 때가 많다. 세 번째, 평상시에 눕고만 씻고 만사가 귀찮다. 네 번째, 몸이 잘 붓는다. 다섯 번째, 자주 체한다. 여섯 번째, 다른 지역에서 먹는 물을 바꾸면, 그러니까 물갈이 하면 복통이나 설사를 한다. 일곱 번째, 특정 음식을 먹고 두드러기가 난 적이 있다. 여덟 번째, 식사 후에 바로 배가 아플 때가 많다. 아홉 번째, 식사 후에 바로 대변을 보는 때가 많다. 열 번째, 트림을 자주 한다. 11번째, 체중이 점점 늘어난다. 이렇게 11가지입니다.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명치를 누르면 통증이 있다. 예. 식적이 있는 경우에는요,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증상이 바로 이 명치를 누르면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한의학에서는 배를 누르는 진단법을 복진이라고 하는데, 배를 손바닥으로 지그시 눌렀을 때 뱃속이 편안하고 통증이 없다면 건강한 상태이겠죠. 하지만 이 뱃속이 편하지 않고 통증이 있다면 그것은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그 명치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이 있다 하면은 식적으로 일한 것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식사 후에 배가 더부룩할 때가 많다. 예, 식적이 있으면요, 음식을 제대로 소화, 흡수해서 이 배출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고요. 음식이 몸 안에 정체하는 일이 많아지는데 거기에 또 음식이 들어오면 배가 더부룩하고 힘들 때가 많아지게 돼 있죠. 세 번째, 눕고 싶고 만사가 귀찮다. 요즘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예. 식적이 있으면요, 밥만 먹었다 하면 기운이 나는 게 아니고 반대로 힘들어서 눕기 바빠요. 또 의욕이 떨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예, 식사하자마자 바로 누우면 야, 나중에 소돼, 이렇게 아무리 협박을 해도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틈만 나면 누우려고 해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은 식적이 있다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번째, 몸이 잘 붓는다.
예, 과식하는 습관으로 식적이 발생하면은요, 이 비장 기능이 망가지게 돼요. 비장 기능이 약해지고 비장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로 인해서 이 수액대사가 잘 되지 않으면서 몸이 잘 붓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주 체한다. 식적이란 말 그대로 음식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고 오랫동안 뱃속에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식이 들어와도 잘 소화가 안 되고 자주 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다른 지역에서 먹는 물을 바꾸면 복통 설사를 한다. 예, 동의보감에는요, 이 불복 수토병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 식적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물갈이하는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일곱 번째, 특정 음식에 두드러기가 안 적이 있다. 예, 특정 음식을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거나 무슨 음식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두드러기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런 경우도 식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덟 번째, 식사 후에 바로 배가 아플 때가 많다. 예, 식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복통은요, 이 대변을 보거나 설사를 하면 그 증상이 완화되기는 해요. 예, 어쨌든 식적이 있는 경우에는 무엇인가 쌓여있기 때문에 식사 후에 바로 배가 아플 때가 많습니다. 네. 아홉 번째, 식사 후에 바로 대변을 보낼 때가 많다. 밥 먹다가 꼭 화장실 가는 사람 있잖아요. 먹다가 화장실 가는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식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위암이나 대장암, 담도암 이런 분들이 이런 증상이 자주 나오게 돼요. 열 번째, 트림을 자주 한다. 식적으로 인한 트림은요, 음식을 먹었다 하면 계속해서 속이 더부룩하면서도 소화가 안 되면서 신트림이 올라오는데 이 경우는 반드시 식적을 치료하고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11번째, 체중이 점점 늘어난다. 이 몸이 잘 붓는 분들은요, 이 음식물 소화도 안 되지만 또 변비나 설사가 생기는데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체중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여러분 이 항목 중에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보통 한 4개까지는 위장에 특별한 이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개에서 8개 정도 있다 할 때는 이제 경계 경무예요. 예, 위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생활습관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9개 이상이라면 지금 당장 전문가와 상담하고 저한테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암 예방을 위해서 획기적인 변화와 처방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에게 암을 일으키는 병의 원인 중 2번째 식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